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새끼 잘 챙겨 먹고 영양제도 꼬박꼬박 먹는데 정작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무겁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일어나기가 힘든 날. 검진 결과는 정상입니다라고 하지만 몸은 전혀 예전 같지 않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먹은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약이나 보충제보다 훨씬 현실적인 방법으로 근육 감소증을 막고 잃었던 힘을 되찾는 밥상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트나 냉장고 안에서도 찾을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재료들이지만 이 조합을 아는 순간 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 2주 만에 기력이 돌아오는 근육 루틴을 직접 실천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몸을 회복시키는 생활 건강 비밀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밥도 잘 챙겨 먹는데 이상하게 힘이 없어요.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후들거리고 어떤 분은 평소보다 계단 오르기가 훨씬 버겁다고 말씀하십니다. 검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 정상 범위예요. 그런데도 몸은 예전 같지 않다고 하지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섭취한 단백질이 근육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를 먹을수록 단백질을 제대로 흡수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즉, 같은 고기 한 점을 먹더라도 30대에는 근육으로 잘 가던 단백질이 60대에는 절반밖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뜻이지요. 식탁에서 고기, 두부, 달걀을 챙겨 먹는데도 피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영양이 충분해 보여도 몸속에서는 근육이 굶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상상해 보세요. 잠에서 일어나자마자 허리를 펴는데 허벅지가 뻣뻣해지고 주방으로 걸어가 커피포트를 들 때 팔에 힘이 빠집니다. 예전에는 금세 하던 일들이 이제는 한 박자씩 늦어지는 경험 있으시죠?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몸이 단백질 부족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이기 위한 기관이 아닙니다. 에너지를 저장하고 면역세포를 보호하며 호르몬 분비까지 관여하는 몸의 비밀 창고입니다. 그런데 이 창고가 비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식사 후 쉽게 피곤해지고 상처가 더디게 낫고 밤에는 숙면이 어려워집니다. 몸의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이죠. 운동을 더 해야 하나요? 물론 운동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운동만으로는 근육을 되살릴 수 없습니다. 벽돌만 쌓고 시멘트가 없다면 집이 완성되지 않듯 단백질이라는 재료가 근육으로 잘 붙어야 합니다. 문제는 나이 들수록 그 과정을 돕는 효소와 위산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삼겹살 한 점을 먹으면 80% 이상이 근육으로 쓰이지만 60대 이후엔 절반 가까이만 활용됩니다. 즉, 같은 양을 먹어도 근육으로 가는 길이 막혀버리는 셈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식사 패턴은 단백질이 아닌 탄수화물 중심입니다. 아침엔 빵이나 죽, 점심엔 국밥, 저녁엔 밥과 국. 칼로리는 충분하지만 단백질은 부족하지요. 그 결과 몸은 에너지는 많은데 재료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마치 기름은 넘치는데 엔진이 고장난 자동차 같다고 할까요? 근육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먼저 보행 속도가 느려집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발이 무거워집니다. 면역력도 떨어져서 감기에 자주 걸리고 회복이 길어집니다. 피로감이 쌓여 아무리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 내내 기운이 없습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를 지탱할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운동하는 사람들만 먹는 영양소가 아니라 모든 성인의 생존 에너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기도 먹고 두유도 마시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식단을 살펴보니 단백질은 충분하지만 흡수율을 떨어뜨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식사 후 바로 커피를 마시고 국물 위주로 식사하며 저녁 한 끼에 몰아서 드셨던 거죠.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이 먹는다고 근육으로 가지 않습니다. 몸은 한 번에 25g에서 30g 정도만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끼로 나누어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단백질만 챙겨 먹는 것도 문제입니다.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려면 아연, 칼슘, 비타민 B군이 함께 필요합니다. 이 영양소들이 일종의 운반 트럭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트럭이 없으면 아무리 단백질이 많아도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단백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식탁 위 가장 평범한 재료들 속에 있습니다. 마트에서도 쉽게 살 수 있고 특별한 조리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재료들이야말로 나이 든 몸이 다시 힘을 찾는 진짜 단백질 루틴의 핵심입니다. 근육은 나이를 탓하지 않습니다. 단지 제대로 먹고 제대로 쓰이는 법을 알고 있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이제 밥상 위의 작은 변화로 근육을 되살리는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단백질이 제대로 근육으로 갈 수 있을까요? 요즘은 단백질 보충제, 단백질 쉐이크, 단백질바 등 수많은 제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들보다 흡수율이 더 높고 위에도 부담이 덜한 자연식 재료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주인공이 바로 황태, 건새우, 그리고 검은콩입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스며드는 시간, 솥뚜껑 위에서 보글보글 끓는 황태국 한 냄비를 떠올려 보세요. 진한 향이 퍼지며 코끝을 자극합니다. 속은 따뜻하고 국물은 맑고 부드럽지요. 이 평범한 한 그릇이야말로 근육 회복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황태는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단백질 입자가 가늘고 소화가 잘 됩니다. 한마디로 흡수가 빠른 단백질이지요. 특히 나이 들어 위산 분비가 줄어든 분들에게는 황태 단백질이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황태에는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류를 개선해 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더 잘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운동 후 회복에도 탁월하고 평소 피로가 잦은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건새우입니다. 작고 말라 보이지만 영양 밀도는 정말 높습니다. 100g 기준으로 단백질이 60g 이상 들어있고 칼슘과 아연도 풍부해 근육뿐 아니라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연은 단백질 합성에 반드시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근육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조리법이 간단하다는 겁니다. 마른 팬에 잠깐 볶기만 해도 고소하고 시금치나 마늘종과 함께 무치면 훌륭한 반찬이 됩니다. 단백질, 아연, 칼슘이 한 접시에 모인 셈이지요. 이 조합은 근육뿐 아니라 근육을 지탱하는 뼈까지 같이 강화해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검은 콩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밥에 검은 콩 넣어야 머리 좋아진다고 하셨던 말 기억나시나요? 그 말 속엔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검은 콩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노화로 인해 근육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지요. 게다가 식물성 단백질이라 위에 부담이 없고 지속적으로 섭취해도 콜레스테롤 걱정이 없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검은 콩 속의 아르기닌과 글리신입니다. 이 아미노산들이 근육세포의 손상을 회복시키고
혈류순환을 도와 피로 회복과 근육 재생의 이중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중년 이후에 검은 콩을 꾸준히 섭취한 분들이 근력 테스트에서 눈에 띄게 좋은 결과를 보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재료의 공통점은 단순합니다. 자연에서 온 고단백 식품이면서 한국인의 식습관에 익숙하다는 점입니다. 즉, 몸이 거부하지 않고 매일 꾸준히 먹을 수 있다는 뜻이지요. 사실 근육을 살리는 가장 큰 비결은 꾸준함입니다. 하루에 단백질 100g을 몰아서 먹는 것보다 하루 3끼에서 30g씩 나누어 먹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럴 때 이런 재료들이 진가를 발휘합니다. 국으로, 반찬으로, 혹은 밥에 섞어 먹는 방식으로 매일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럼 이 재료들을 어떻게 조합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 아침에는 황태무국 한 그릇을 권합니다. 속을 따뜻하게 하면서 위에 부담이 없고 단백질과 아르기닌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점심에는 검은 콩밥을 드셔보세요. 검은 콩 단백질이 천천히 에너지를 유지시켜주고 식이섬유 덕분에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저녁에는 건새우 시금치 볶음이 제격입니다. 시금치의 비타민C가 새우의 철분 흡수를 돕고 미네랄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이 한 끼가 바로 근육과 뼈를 동시에 지키는 황금 조합입니다. 혹시 이 정도로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식단을 2주만 꾸준히 실천한 분들은 보행 속도, 기력, 피로도에서 눈에 띄는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 몸이 무겁던 분들이 다리가 가볍다, 허리가 덜 당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근육이 다시 깨어난 신호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단백질은 소금에 절이거나 기름에 튀기면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데치기, 구이, 국물 형태로 조리하면 흡수가 잘 됩니다. 또한 식사 후 30분 이내에 가벼운 움직임을 병행하면 혈류가 근육으로 더 많이 흘러들어가 단백질 활용률이 높아집니다. 결국 근육을 되살리는 비밀은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매일 밥상 위에서 찾을 수 있는 평범한 재료들이 몸속 깊은 곳에서 새로운 에너지 공장을 다시 가동시키는 것이지요. 작은 밥상 위의 변화, 그것이 바로 근육 회복의 시작입니다. 위 세 가지 식재료가 그냥 단백질이 많다 수준이 아니라 몸속에서 근육을 되살리는데 얼마나 강력한 역할을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효능으로 근육이 다시 붙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기 먹으면 근육 생기겠지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려면 아연이 필요합니다. 건새우에 그 아연이 듬뿍 들어 있어요. 이 아연이 단백질을 근육으로 바꿔주는 효소를 깨워서 몸속 근육 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건새우 반찬 먹고 다리에 힘이 붙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몸의 엔진이 다시 켜집니다. 근육은 에너지를 쓰는 공장입니다. 근육이 많으면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가 소비돼요. 그래서 같은 식사를 해도 살은 덜 찌고 피로가 줄어듭니다. 황태 단백질은 지방이 거의 없어서 살 안 찌는 단백질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예요. 아침에 황태국 한 그릇 드시고 나면 몸이 가벼워지고 하루 종일 힘이 덜 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세 번째, 피가 근육까지 잘 갑니다. 검은 콩을 꾸준히 먹으면 혈관이 젊어집니다.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혈관 벽을 탄력 있게 만들고 혈류를 막는 염증을 줄여줘요. 단백질이 혈관을 타고 근육까지 제대로 가야 힘이 납니다. 바로 근육까지 가는 단백질길을 뚫어주는 효과이지요. 피가 돌면 손발도 따뜻해지고 다리 저림도 줄어요. 네 번째,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이는 기관이 아니에요. 몸의 면역을 조절하는 보이지 않는 장기입니다. 근육이 줄면 감기도 자주 걸리고 상처 회복도 늦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근육이 늘어나면서 동시에 면역세포도 활발해집니다. 황태, 건새우, 검은콩을 함께 섭취하면 몸이 스스로 바이러스와 싸울 힘을 키워줍니다. 5번째, 피로가 빠르게 풀립니다. 검은콩에는 비타민이와 글리신이 많습니다. 이 두 성분이 세포의 손상을 막고 피로물질이 쌓이는 걸 줄여줍니다. 그래서 꾸준히 드시면 잠을 깊게 자는 느낌이 들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한결 가벼워져요. 6번째, 뼈가 같이 강해집니다. 근육은 뼈를 보호하는 갑옷 같은 존재입니다. 근육이 줄면 무릎이나 허리에 하중이 그대로 전해지지요. 건새우에는 칼슘이, 황태에는 인이 풍부해서 근육을 만들면서 뼈까지 단단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꾸준히 섭취하면 허리 통증이나 무릎 시큰거림이 줄어요. 어르신들이 요즘은 무릎이 덜 시려요 하실 때 그건 진짜 몸속 구조가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7번째, 뇌와 마음이 안정됩니다. 단백질은 근육만이 아니라 뇌의 재료이기도 해요. 황태와 검은콩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바로 세로토닌, 즉 행복 호르몬의 원료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충분하면 기분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불안이나 무기력이 줄어요.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도 밝아지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근육 회복의 효능은 단순히 힘이 붙는 수준이 아니에요. 몸 전체가 다시 깨어나는 과정입니다. 근육이 살아나면 혈류가 좋아지고 혈류가 좋아지면 에너지가 돌고 에너지가 돌면 면역이 높아지고 마음까지 안정되지요. 이건 약으로는 만들 수 없는 자연의 순환입니다. 같은 단백질 음식이라도 어떤 재료와 함께 먹느냐에 따라 몸속 흡수율이 달라지고 효과가 2배, 3배로 커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궁합이 안 맞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약이 아니라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밥상 위에서 근육을 살리는 좋은 조합과 피해야 할 조합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먼저 좋은 궁합부터 볼까요? 첫 번째는 건새우와 시금치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정말 찰떡궁합이에요. 건새우에는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고 시금치에는 비타민C가 많습니다. 비타민C는 칼슘과 아연이 몸속으로 흡수되는 걸 도와줘요. 그래서 시금치에 건새우를 넣고 볶아 먹으면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는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맛도 고소하면서 짭조름하고 무엇보다 밥 한 공기가 순식간에 사라질 만큼 감칠맛이 좋아요. 단백질 반찬도 이렇게 맛있을 수 있구나 하고 놀라실 겁니다. 두 번째는 황태와 무입니다. 황태국 좋아하시죠? 사실 이 조합은 단순한 전통 음식이 아니라 과학적인 궁합이에요. 무에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어서 황태 속 단백질이 훨씬 부드럽게 흡수됩니다. 그래서 아침 공복에 황태무국 한 그릇 드시면 속도 편하고 기운도 납니다. 병원 영양식에 황태와 무가 함께 들어가는 이유, 바로 이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검은콩과 들기름이에요. 이건 정말 혈관까지 챙기는 단백질 조합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검은콩 속 안토시아닌은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고 들기름 속 오메가3는 혈관 병염증을 줄여줍니다. 결과적으로 단백질이 근육까지 잘 전달되죠. 게다가 들기름은 지용성 비타민 흡수까지 도와주니 검은콩의 영양소가 몸속에 오래 머뭅니다. 검은콩나물 무침에 들기름 한 스푼, 이건 정말 근육에 좋은 약이라고 할 만합니다. 네 번째는 두부와 다시마예요. 생각보다 잘 알려지지 않은 조합인데요.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이 다시마 속 미네랄과 만나면
대사 효율이 확 올라갑니다. 특히 다시마에 들어있는 요오드는 갑상선 기능을 도와 단백질 대사를 빠르게 만들어주죠. 두부조림이나 된장찌개를 끓일 때 다시마 육수를 사용하면 풍미도 좋아지고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이건 많은 분들이 운동할 때 즐겨 드시죠. 바로 닭가슴살과 브로콜리입니다. 닭가슴살의 단백질과 브로콜리의 비타민C, 비타민 B군이 만나면 근육 합성이 훨씬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단백질이 몸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운동 후 피로 회복도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닭가슴살을 그냥 구워 드시기보다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서 곁들여 보세요. 몸이 훨씬 가볍고 소화도 잘 됩니다. 이제 반대로 피해야 할 조합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좋은 음식이라도 잘못 섞으면 영양이 줄어들거나 흡수가 막히거든요. 가장 흔한 실수가 두부와 시금치입니다. 왠지 건강해 보여서 된장국에 자주 같이 넣으시죠? 그런데 시금치의 수산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하면 몸속에서 흡수가 안 되고 그냥 배출돼 버립니다. 좋은 단백질과 칼슘을 함께 날려버리는 셈이에요. 두부를 드실 때는 시금치 대신 버섯이나 부추를 곁들이세요. 두 번째는 콩류와 짠 반찬, 대표적으로 콩자반입니다. 단백질은 풍부하지만 나트륨이 너무 많아요. 짠 음식은 신장에 부담을 주고 단백질 대사를 방해합니다. 게다가 부종이 생기고 피로감이 더 심해지죠. 그래서 콩 반찬은 간을 약하게 하거나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단 소량만 곁들이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단백질과 카페인이에요. 식사 후 바로 커피 마시는 습관, 정말 흔하죠? 하지만 카페인은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고 철분과 칼슘까지 빼앗습니다. 식사 후에는 최소 30분은 기다렸다가 커피를 마시세요.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둥글레차로 바꾸면 훨씬 좋습니다. 네 번째는 생선과 과일 디저트예요. 생선은 단백질이 많고 과일은 산 성분이 강하죠. 이 두 가지가 위에서 만나면 발효가 일어나 소화가 느려지고 복부 팽만이 생깁니다. 특히 귤, 파인애플처럼 신맛이 강한 과일은 피하셔야 해요. 식사 후 과일은 1시간 정도 지나서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단백질과 인스턴트 식품이에요. 라면, 햄, 소시지에는 인산염이 들어있어서 단백질 대사를 방해하고 칼슘을 빼앗습니다. 결국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지 못하고 피로물질로 변하죠. 나는 단백질 챙겨 먹는데 왜 피곤할까? 라는 분들, 혹시 이런 조합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음식의 궁합이 단순히 입맛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흡수율과 회복 속도를 결정하는 과학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건강한 근육을 만들려면 얼마나 먹느냐 보다 어떻게 먹느냐를 기억하셔야 해요. 하루 한 끼가 10년을 바꾼다. 이건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몸이 보여주는 변화의 속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지금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몸은 나이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는 대로 반응할 뿐입니다. 꾸준히 챙겨주면 잃었던 힘도 천천히 돌아옵니다. 한번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볼까요? 아침은 식빵 한 장, 점심은 국수 한 그릇, 저녁은 밥과 김치. 이게 대부분의 우리의 식사죠. 겉으로 보면 충분히 먹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단백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면 근육이 서서히 줄고 무릎이 시큰하고 체력이 떨어지면서 하루가 점점 길게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그 흐름을 되돌리는 건 의외로 간단합니다. 한 끼만 바꾸면 됩니다. 아침에 황태국 한 그릇,
점심에 검은 콩밥 한 공기, 저녁에 건새우 볶음 한 접시. 이 세 끼만 바꿔도 일주일 안에 몸이 달라집니다. 소화가 편하고 아침에 일어나기 쉬워지고 심지어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지요. 그게 근육이 다시 깨어나는 신호입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힘을 주는 영양소가 아닙니다. 피부, 머리카락, 혈관, 면역세포까지 우리 몸의 모든 재료가 바로 단백질이지요. 그래서 단백질을 챙긴다는 건 몸을 돌보는 것이고 동시에 삶의 속도를 되돌리는 일입니다. 비싼 건강식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 밥상 위에 작은 한 숟가락이 몸의 시간을 되돌리고 잃었던 활력을 다시 불러옵니다. 그 한 끼가 내일의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운동은 근육을 자극하지만 음식은 근육을 만든다. 운동보다 중요한 건 식단이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흡수율이 더 중요해집니다. 황태, 검은 콩, 건새우. 이 세 가지는 한국인의 밥상에 가장 잘 어울리는 단백질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하면서도 부담이 적고 효과는 확실합니다. 운동보다 중요한 건 식탁입니다. 하루 3번의 식탁이 내 몸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그게 바로 자연이 준 진짜 치료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그래,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 마음이 들었다면 지금 바로 내일 아침의 식단을 떠올려 보세요. 그 한 끼의 선택이 10년 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바꿔드릴 실질적이고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내일 아침 나는 내 몸을 위해 어떤 한 끼를 선택할까? 그 한 끼가 여러분의 근육을 되살리고 당신의 삶을 다시 강하게 세워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